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탐구하고 점술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포춘텔러, 점술 크리에이터, 매봉육교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의 스승님이신 김광일 선생님의 기일날 절에도 다녀오고 또 제사도 지내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지난 며칠 동안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지 못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피드백에 이제 뭐 이메일 요청하신 분들 뭐 답장을 해드리고 하다가 고민에 좀 빠진 게 있었어요. 그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뭐 육교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그 사람마다 실력이 이제 천차만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의 어떤 뭐 수준, 난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뿐만 아니라 매봉육교 출간하고 나서 피드백 요청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해오면서 벌써 한 10개월이 이제 넘었죠. 지난 한 10개월여 동안 피드백에 답장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한테 어떤 식으로 육교를 배우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불도 채널은 육교의 이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채널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뭐 육교든 뭐든 역학에 관련된 강의는 앞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맹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강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을 좀 며칠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무불도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매봉 육효 책을 통해서 육효를 공부하시는 분들만큼은 오행생극제화, 음양오행의 생극제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론 하나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뭐 며칠 동안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봄바람님께서 소중한 자유수강료 10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렇게 매번 자유수강료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봄바람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음양오행 생극제화. 역학을 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이론이죠. 그게 뭐 육효가 됐던 사주명리가 됐던 기문동갑이 됐던 어떤 역수를 공부하더라도 반드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이 부분도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음양오행의 생극제와 원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 음양오행 생극제와의 원리는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왜 이런 이론을 적용하지 않고서 저한테 잘못된 질문, 피드백 요청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목과 토금수 5개 오행의 생극제와의 이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공부를 하시면 육효뿐만 아니라 사주명리를 공부하시든 기문둔갑을 공부하시든 그 어떤 역술 학문을 공부하셔도 이것만 정확하게 깨우치시면 어려울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의 성질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목의 기운이 손가락 한마디의 기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목의 기운이 손가락 한마디의 기운이다. 그런데 화, 토, 금, 수, 여기에 나타난 다른 오행들이 사람 몸집만한 큰 기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화다, 목, 분. 분자는 불사르다. 불사를 분자를 씁니다. 불에 태워 없앤다. 뭐 이런 뜻이죠. 원론적으로 따지면은 목생화가 맞는 거죠. 목생화가 맞는데 목의 기운이 손가락 한마디의 기운인데 화의 기운이 사람 몸통만한 그런 큰 기운이다. 그러면 목생화가 되지 않고 화다 목분, 목의 기운이 불에 태워 없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토다 목절. 절자는 꺾을 절, 꺾어버린다, 꺾인다. 예. 원칙적으로는 목극토가 되겠죠. 그런데 목극토를 하지 못하는 이유, 목의 기운이 손가락 한마디의 기운인데 토의 기운이 사람 몸통만한 그런 큰 기운이다. 그러면 이 목의 기운이 목극토를 하면서 땅에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목의 기운이. 그래서 토다 목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금다 목단. 원칙적으로는 금극목이죠. 예, 금극목은 맞아요. 그런데 목의 기운이 손가락 한마디의 기운인데 금의 기운이 사람 몸통만한 그런 금의 기운이다. 그러면 금다 목단. 단자는 끊을 단자를 씁니다. 끊긴다. 반으로 나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다 목단.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도끼를 한 자루 들고 산에 가서 큰 나무를 도끼질을 통해서 나무로 베려면 수백 수천 번을
도끼로 찍어야지만 나무를 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다른 경우죠. 그 경우는 금극목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는 도끼를 가지고 길가에 핀 코스모스를 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베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끊어진다는 거예요. 목의 기운이. 그래서 금다목단.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다목부. 부자는 뜰 부자를 씁니다. 물에 뜬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는 수생목이 수생목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이치가 되어 있죠. 이론이. 그런데 목의 기운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기운인데, 물의 기운이 사람 몸통만한 그런 기운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생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의 기운이 떠버린다, 물에 뜬다, 떠서 움직인다. 대홍수가 났을 때를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목부.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화의 기운입니다. 화의 성질. 목다화 몰. 몰은 이제 빠진다, 빠뜨리다, 가라앉다 할 때 그 몰, 침몰하다 할 때 그 몰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생화가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론이죠. 목생화. 그런데 화의 기운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기운인데, 목의 기운이 사람 몸통만한 기운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뭐 수학여행이라든지 뭐 캠핑 같은 데 갔을 때 이제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해보신 적들 뭐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불을 조금 피워놨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가지부터 하나씩, 종이부터 조금씩 태워가지고 불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나무를, 그냥 통나무를 갖다가 거기다가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목다화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다화회. 이 회자는 금음 회자. 밤, 어둡다 할 때 그 회자입니다. 자, 토다화회. 화생토가 맞는 이치인데, 화의 기운은 손가락 한마디의 기운인데, 토의 기운이 사람의 몸통만한 기운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생토를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화생토를 하려고 하다가 이 화의 기운이 힘에 부친 거예요. 저 넓은 땅을 다 화생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시들어지고 어두워진다. 화의 기운이. 그래서 토다화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금다화식. 식자는 꺼질 식자, 불 꺼질 식자를 씁니다. 화극 금이 원래 맞는 이치가 되죠. 그런데 화의 기운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기운인데, 금의 기운이 사람 몸통만한 기운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다화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같은 이치예요. 화가 금을 해야 되는데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금다화식이 되는 겁니다. 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화극금의 원리는, 이 화극금의 원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용광로 같이 금을 주조하는 그 이론을 가지고서, 그 이치를 가지고 이제 화극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근데 오히려 금의 기운이 화의 기운보다 더 강하고 커버리면 불이 꺼진다. 금다 화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다, 화, 멸. 멸자는 이제 다할 멸자, 뭐 멸망하다 할 때 그 멸자를 씁니다. 수국화가 원래 맞는 이치가 되죠. 그런데 화의 기운은 손가락 한마디 정도인데, 물의 기운은 사람 몸통만한 기운이다. 그러면 저 화의 기운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멸망을 하게 된다. 아예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음양오행 생극자의 원리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부분을 다 그 이치를 깨닫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무불조 채널이 이론을 강의를 하는 채널이 아니지만,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이론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제발 좀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해단의 기법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점괘는 64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동요가 하나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380 효가 되죠. 그런데 거기다가 태세와 연과 일을 다 합산하게 되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지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음양오행 생극제화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에 해단은 해드리겠으나,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해단해드리는 것밖에 가져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목다, 토, 붕. 붕자는 무너질 붕괴된다 할 때 붕자를 씁니다. 자, 토의 기운이 손가락 한마디의 기운인데, 목의 기운이 사람 몸통만한 기운이다. 그러면 단순히 목토가 아니라 토의 기운이 무너진다. 붕괴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화다, 토, 초. 초자는 이제 탈초차, 태운다, 뭐 그을린다 할 때 그 초자를 씁니다. 화생토가 원래 맞는 이치죠. 그런데 토의 기운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기운인데, 화의 기운이 사람 몸통만한 기운이다. 그럼 화생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태워버린다. 그을린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토의 기운이, 토의 성질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 땅은 못 쓰는 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다, 토, 변. 변할 변자. 토의 기운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기운인데, 금의 기운이 사람 몸통만한 그런 큰 기운이다. 그러면 토의 성질이 변한다. 어떻게? 금의 기운으로. 아시겠죠? 토의 기운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인데 금의 기운이 사람 몸통만 하면 토생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토생금이 아니라 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의 기운은 오히려 금의 성질로 변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해 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다, 토, 류. 류자는 이제 흐를 류자를 씁니다. 토국수가 원래 맞는 이치가 되죠. 그런데 토의 기운은 손가락 한마디인데 수의 기운이 사람 몸통만한 기운이다. 그러면 땅은 버티지 못하고 물에 휩쓸려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수다, 토, 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금의 성질입니다. 목다, 금, 결자는 이지러지다, 찌그러지다 할 때 그 결. 뭐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거나 부서지거나 하는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금의 기운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기운인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뭐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뭐 커터칼 같은 거, 금의 성질이죠. 근데 야구 배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커터칼로 그 야구 배트를 생채기를 낼 수는 있으나 반대로 야구 배트를 그 커터칼에 내리 찍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의 기운은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하겠죠. 그래서 목다, 금, 결입니다. 자, 화다, 금, 용. 용자는 쇠를 녹인다 할 때 녹일 용자를 씁니다. 아까 제가 화의 기운에서도 이제 뭐 금답 화식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의 기운은 뭐 손가락 한마디의 기운인데 화의 기운이 몸통만 하다. 사람 몸통만 하다. 그러면 쇠를 녹여버린다. 단순히 화극금, 주조를 할 수 있는 화극금이 아니라 아예 녹여버린다. 그래서 쓰지를 못하게 된다. 그 다음에 토다, 금, 매자는 이제 묻을 땅에 묻다, 파묻다 할 때 그 묻을 매자를 씁니다. 토생금을 하는 게 맞는데 토의 기운이 사람 몸통만한 기운이고 금의 기운이 손가락 한마디의 기운이라면 토생금이 아니라 금은 땅에 그냥 묻히고 만다. 토다, 금매. 아시겠습니까? 토생금을 해야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 뭐 활성화가 돼가지고 금생수를 하든 금극목을 하든 그 다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토다, 금매가 돼버리면 금은 땅에 묻히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의 성질이 남아있으나 쓰지를 못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다, 금, 침. 침몰하다 할 때 그 잠길 침자를 씁니다. 자, 금생수가 원래 맞는 이치인데 근데 금의 기운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기운이고 물의 기운이 사람 몸통만한 큰 기운이다. 그러면 금생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의 기운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금의 기운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의 성질. 목다, 수, 축. 이 축자는 감축하다, 뭐 줄인다 할 때 그 줄일 축자를 씁니다.
물의 기운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기운인데 목의 기운이 사람 몸통만한 기운이다. 그러면 수생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 몸통만한 큰 목의 기운에 이 물의 기운이 스며들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 줄어든다. 오그라든다. 네. 그러면 물은 수생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의 성질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뿐입니다. 이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화다, 수, 비. 이 비자는 이제 끓는다, 물에 끓는다 할 때 끓을 비자를 씁니다. 원칙적으로는 수국화, 수국화가 이제 맞는 이치가 되겠죠. 그런데 물의 기운이 손가락 한마디의 기운인데 화의 기운이 사람 몸통만한 기운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그 물이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물이 끓는다. 그러면 물의 원래 성질이 변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토다수 색. 색자는 이제 막힐 색자를 씁니다. 막힌다. 예. 자, 물의 기운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기운인데 토의 기운이 사람 몸통만한 기운이다. 그러면 물의 기운은 원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물길을 따라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 원칙적이죠.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토다수색이 되면 토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그러면 물은 물길을 찾지 못하고 막히게 되는 거죠. 큰 댐을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물이 고이게 되는 거죠. 고인 물은 썩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물의 기운, 물의 성질을, 본연의 성질을 잃게 되고 써먹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다수색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금다수 탁. 물이 탁하다, 혼탁하다 할 때 그 탁자, 흐릴 탁자를 씁니다. 금생수가 원래 맞는 이치인데 물의 기운은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기운인데 금의 기운이 사람 몸통만한 큰 기운이다. 그럼 금생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의 성질에 따라서 물의 성질이 탁하게 변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공사장 같은데 뭐 철제 공사하다가 잠시 중단을 해서 뭐 철근이라든지 뭐 그 철제 자재들이 뭐 쌓여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거기에 이제 뭐 빗물이 몇 방울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떨어졌어요. 금생수가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근데 그 금이 그 철제들이 만약에 녹이 슬어 있다. 그러면 저 물은 금다수탁, 저 금의 기운에 의해서 물의 기운은 혼탁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물 기운의 원래 본연의 물의 기운, 성질은 잃게 되고 마는 겁니다. 써먹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부를 하시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가볍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뭐 목극토, 토국수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이렇게 하나씩 넘겨 드릴 테니까 뭐 잘 적어 놓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알려드리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아주 기초 중에서도 센 기초예요. 음양오행 생극재화의 원리. 근데 이걸 알고 계신 분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제가 잠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남겼던 영상 중에서 진신과 태신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지혜님이 이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와, 지금 참고로 제가 지혜님을 험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지혜님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예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님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지혜님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시겠죠? 자, 지혜님이 와 진신퇴신을 체계 없는 이론을 본인 마음대로 해석해서 강의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나름대로 본인도 연구하셨겠지만 놀랐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지혜님이 2개월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제작했었던 그때 이제 남기셨던 글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지혜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뭐 이 글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거나 뭐 그랬으면 삭제할 수도 있고, 뭐 여기다 댓글을 뭐라고 제가 했겠죠. 근데 그냥 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역술인들은 속아도 책에 속는다. 네. 그리고 선생들은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저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김광희 선생님이 생전에 너는 내 마지막 제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당신께서 알고 계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 비법이라면 비법일 수도 있고 책에 나오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홍몽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몽선 선생님이 원래 제자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김광희 선생님하고의 어떤 교류와 친분, 그리고 추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주역을 이제 제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지혜님이 2개월 전에 이런 댓글을 저한테 다루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5일 전에 제가 이제 관암 김광희 스승님의 기일에 맞춰가지고 올렸던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님이 저에게 매봉 선생님도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님이 그러면은 그 이전에 남기셨던 2달 전에 남기셨던 댓글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댓글이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지혜님이 제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니 어떻더라. 네, 아시겠죠? 제가 뭘 설명을 안 해도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무불도 채널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해단 기법은 유교 책에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기초 이론을 설명하는데 책에 나와 있는 것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선생들도 모르는 것들이 태반이고, 자기가 모르면 그걸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술인들의 최고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모르는데 모르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건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게 다 진짜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내 선생이, 나를 가르쳐 준 선생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것을 누군가 가르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책에 나오지 않은 이론인데 왜 이렇게 강의를 하지? 왜 이런 식으로 알려주지? 이런 의문부호를 가지고선 그걸 되물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채널을 제가 매번 육주 책을 출간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서 이메일이나 문자나 뭐 이런 텍스트만 가지고 답장을 해드리기에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혜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혜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님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지혜님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댓글을 본인 마음대로 해석해서 강의하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게 이제 악플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삭제 안 한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혜님이 저한테 남기시는 댓글들 보시면 스승님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김광희 선생님께서 계신 그곳에서도 큰 자부심과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매봉 선생님도 그런 존재입니다. 가르쳐주신 지혜와 가르침은 커다란 등불이 됩니다. 그 가르침을 잊지 않게 마음속에서 되새기며 실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한 2개월 넘게 제 채널을 통해서 지혜님도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다른 분의 질문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저의 강의에 대해서, 저의 이론과 저의 해석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으시니까 지금 무불도 선생이 하는 게, 매봉 선생이 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게 전부가 다 아니다. 그리고 선생이 가르치는 게 다 전부가 아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음양오행 생극자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합의 구성 요건이라는 영상에 지혜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추후에 제가 이제 다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알려드리긴 할 텐데, 2024년 10월 달에 운세에 대해서 저한테 해단을 요청하신 게 있었어요. 지혜님께서 본인의 점괘, 본인의 10월 운세에 대해서, 네, 그 영상은 관효의 징조라는 영상과 지방령 귀신,
그 두 개의 영상에 나누어져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상 두 개 다 처음부터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단해 드린 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행 같은 것들 이 부분 저한테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뭐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못 가게 된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청약 뭐 두 개의 청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 예.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관효의 징조 그리고 그 지방령 귀신 그 영상 보시면은 제가 해단해 드린 거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혜님한테 뭐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음양오행 생극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곰곰이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치를 깨닫고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봄바람님이 유튜브 댓글에다가 질문 남겨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론만 설명하고 끝내기에는 못해서 점괘 하나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인점에 관련돼서 헤어진 상대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며 친구가 가게까지 찾아와서 이제 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수럴 무진일 천산둔 변 화산녀. 그러니까 이제 헤어진 여자분 그리고 뭐 헤어진 남자 응이 되겠죠. 친구에게 상대는 너를 어려워한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렇죠. 세효가 이제 관이 임했는데 응효가 이제 신금, 형효가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급금을 하는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상대가 나를 어려워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점괘를 바라보면 두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월일의 왕성한 응효 힘이 하나도 없는 세효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효가 월일에 생존받는 게 없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나 힘들다. 그 이별의 아픔, 헤어져서 나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뭐 우울증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생존받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힘들다.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상대에 관한 점괘인이 있기 때문에 뭐 세우는 안 봐도 상관은 없지만 저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월일에 생존받는 게 없어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응효가 동하여 변효를 화출하였는데 이는 변한 응효의 마음인 건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응효가 동해 가지고 변효
를 화출하면서 결국에는 육합괴가 되죠. 네, 형변부가 되면서 신금이 변해서 미토로 이제 화출하면서 오미합, 육합괴가 되는 거예요. 화산녀 변육합.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네, 상대방이 다시 연락을 해와서 만나자고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봄바람님의 그 친구분한테 조언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 헤어진 사람, 헤어진 상대가 본인한테, 친구분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다시 만나자고.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밥 잘 먹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친구분이 그 헤어진 상대방을 다시 만나고 싶다면, 그러면 뭐 밥도 잘 챙겨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잘 지내고 계셔야 되겠죠. 그런데 뭐 상대방이 연락이 왔는데 나는 만날 마음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변육합이 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이 화생토, 내가 상대를 생조하면서 육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분께서 만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지만, 근데 결국에는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려 보시면 된다. 네, 아시겠죠, 봄바람님? 네. 그리고 봄바람님이 질문해 주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답변 영상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이 오행 생극재화의 음양오행 생극재화의 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초이지만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구단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64개를 달달달달 외우는 거 전에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음양오행 생극재화를 모르는데 자부재간형이고 뭐고 알면 뭐합니까? 자부, 그 다음에 재, 관, 형, 이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아시죠? 이 안에 다 답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음양오행 생극재화,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노술 화곡을 이렇게 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목의 성질이 어떻게 돼요? 목극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노술 화곡을 짜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삼합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삼합에 관련된 다른 영상 다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초 이론, 기초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런데 가장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 음양오행 생극재화의 원리,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우치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아무리 답답해도 기초 이론, 뭐 기초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열심히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